설거지를 이렇게 대충 해놨어? 이렇게 살 거면 혼자 살아봐. 죄송해요. 이모 다시 할게요. 이모의 방을 청소하던 중 실수로 탁자 위에 도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는 순식간에 바닥에 깨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짐 싸. 오늘부로 여기서 나가. 네? 이모,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도자기 값은 어떻게든. 도자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여기 온 이후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내 부모님 유산은 내가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널 책임질 여유 없어. 민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함께 보시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18살 민호는 검은 옷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산사태.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민호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날 엄마가 직접 챙겨주셨던 그 가방. 민호는 가방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짐 다 챙겼니? 귓가에 들리는 듯한 엄마의 목소리에 민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친척인 이모가 민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이모는 민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민호야, 식사 준비됐으니 내려와서 먹으렴. 이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눈물을 훔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민호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옆에 앉아 민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다시 갈 거니? 이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선생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이모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는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텅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이모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일 좀 해놔. 설거지하고 빨래도 좀 널어놓고. 이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민호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혼자 민호를 키우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모의 요구는 많아졌고 말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또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 해놨어? 이렇게 살 거면 혼자 살아. 어느 날 저녁 이모는 민호가 설거지한 그릇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순간 민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다시 할게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이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남긴 돈으로 내 학비랑 생활비 대느라 나도 힘들다고.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돈? 민호는 부모님이 무슨 돈을 남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모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이모와 민호의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졌습니다. 이모는 늦게까지 일한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민호는 혼자 학교와 집을 오가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호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방을 청소하던 중
실수로 탁자 위에 도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는 순식간에 바닥에 깨졌습니다. 어떻게?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이모가 소중히 여기던 골동품 도자기였습니다. 민호는 얼른 깨진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뭐하고 있어? 이모의 목소리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모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이모. 청소하다가 실수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알아? 이건 내 어머니께서 주신 거라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방을 뛰쳐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이모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모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짐 싸. 오늘부로 여기서 나가. 네? 이모.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도자기 값은. 도자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여기 온 이후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내가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민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산이요? 부모님이 무슨 유산을 남기셨어요? 이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질문을 무시하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널 책임질 여유 없어. 그날 밤 민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은 떨렸고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역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호는 역 한쪽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이제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모마저 민호를 버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역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민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아프게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들이 민호의 얼굴에 닿아 녹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민호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호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웃음 짓던 엄마, 든든한 아빠. 그들이 지금 민호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살아남아야 해.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바라셨을 민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 테니까요. 내일은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밤을 버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베개 삼아 역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위와 불안함 속에서도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니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렇게 부산역 한 구석에서 18 민호의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역 한쪽 구석에서 민호는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가끔 튀어 얼굴을 적셨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참아야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부산역은 늘 분주했지만 아무도 구석에 웅크린 소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보호소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눈앞이 잠시 아찔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굶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는데
간신히 일어나 역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듯 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문득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호의 위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냄새를 따라 걷다 보니 역 건너편 골목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중년 여성이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멈춰 서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빵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성은 문득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 빵 먹을래요? 갓 구운 거예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얼마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한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빵이에요. 어차피 버릴 건데 가져가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민호에게 여성은 다시 한번 빵을 내밀었습니다. 어서요. 받아요. 비 맞아서 다 젖었네. 안에 들어와서 먹어요.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들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빵 한 입을 베어 물자입 안가득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민호의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난 박정숙이에요. 이 작은 빵집 주인이죠. 정숙은 뜨거운 차 한 잔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어요? 집에 가야 하지 않아요? 정숙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그릇에 따뜻한 국물을 담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것도 먹어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민호는 정숙의 친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오랜만에 느끼는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놀라며 민호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그 말에 민호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이모에게 버림받은 배신감, 길거리에서 지내는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오열로 변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민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호의 울음소리만 포장마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거예요? 민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정숙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저를 내쫓았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포장마차는 좁지만 밖에서 자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민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도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정숙은 빵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불임이라는 이유로 전 남편과 시댁에서 쫓겨났거든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 집, 미래, 모든 거려.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포장마차로 새 삶을 시작했죠. 빵 만드는 일이 좋았거든요. 민호는 정숙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슬픔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나 좀 도와줄래요?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 하기 벅차거든요. 정숙의 제안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빵 만드는 건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가르쳐 줄게요. 대신 여기서 지내도 돼요. 뒤쪽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민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갑자기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준비한 작은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반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반죽하는 정숙의 손놀림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아요. 민호는 정숙 옆으로 다가가 어떻게 도울지 물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이거 입고 시작해요. 오늘부터 제빵 수업 시작이에요.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숙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반죽을 만지는 느낌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머, 손이 제법인데요? 반죽감이 좋아요. 정숙의 칭찬에 민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셨어요. 해외에서 제빵 공부도 하셨대요. 어릴 때 자주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말하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요? 그럼 피가 속이지 않네요. 재능이 있어요. 정숙은 민호에게 빵 모양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꼬아 예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해보았지만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오전 내내 민호는 정숙에게서 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빵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팥빵 있죠? 물론이죠. 오늘은 특별히 제 새 도우미가 만든 빵도 있어요. 정숙은 민호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따뜻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숙과 민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밥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민호야, 내일부터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다시 다녀야 하지 않을까? 정숙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 그런 일상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모 집에 살지 않으니 전학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함께 학교에 가서 알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정숙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미래가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정숙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문득 궁금해진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아. 내게도 누군가 필요했던 것 같아. 정숙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 민호는 정숙의 빵집에서 지낸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정숙의 도움으로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빵집으로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민호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학교를 마치고 빵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달콤한 버터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호가 인사를 하자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요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민호의 대답에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요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빵을 만드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네.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있었단다. 같이 해볼래? 민호는 얼른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숙 옆에 서서 그녀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느새 민호는 빵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배웠습니다. 발효 시간을 맞추는 것부터 오븐 온도까지 정숙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은 무슨 빵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크림, 치즈 빵이야.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민호는 정숙이 반죽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항상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반죽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민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다니시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현지 음식을 배우고 오셨습니다. 특히 빵에 관한 레시피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셨죠. 아주머니, 응. 무슨 일이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해외에서 배워온 특별한 빵 레시피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남아시아에서 배워온 건데 현지 재료를 활용한 빵이었어요. 쌀가루를 섞어서 만든. 정숙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래? 내일은 주말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야.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로 빵을 만든다는 생각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기억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구해놓았습니다. 쌀가루, 밀가루,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향신료들. 기억나는 대로 해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정숙의 따뜻한 격려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가 빵을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길, 그 순서, 그 비율 하나하나 기억해냈습니다. 먼저 쌀가루와 밀가루를 28 비율로 섞어요. 민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민호를 지켜보며 가끔 작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제 반죽을 3시간 정도 발효시켜야 해요. 어머니는 항상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또 다른 레시피를 생각해냈습니다. 흑미를 활용한 달콤한 빵. 어머니가 일본에서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흑미도 한번 시도해볼까요? 색이 참 예쁠 것 같아요. 정숙은 민호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흑미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어. 마침 조금 남아있네. 그렇게 민호는 하루 종일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쌀가루빵, 흑미빵, 녹차를 넣은 빵까지 모두 어머니가 해외에서 배워온 것들을 민호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독특한 빵들이 하나둘 완성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포장마차 안은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민호가 만든 빵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런 빵은 처음 먹어봤어. 정숙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새로운 빵을 맛보게 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특별한데요. 쌀가루로 만든 빵이라고요? 이런 식감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반응에 민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민호는 내일부터 이 새로운 빵들을 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숙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미안해, 민호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게를 잘 지킬게요. 어서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정숙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 재료는 다 준비해놨어요. 냉장고에 반죽도 있고. 알겠어요. 모든 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병원을 나오는 민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숙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민호는 마음을 다잡고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문 앞에 손님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문을 안 여나요? 사장님께선 어디 가셨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걔가 오늘부터 당분간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특별한 빵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쌀가루, 빵과 흑미빵을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빵을 맛보았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런 빵은 처음 먹어봐요. 특별해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정숙의 빵집을 혼자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복원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한국 전통 재료인 쌀가루, 흑미, 녹차, 대추, 고구마 등을 활용한 독특한 빵들이 탄생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에 새로운 젊은 제빵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특히 민호의 한국적 퓨전빵은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친 노인이었습니다. 학생, 자네가 이 빵을 만든 건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김노인이야. 오래전에 제과점에서 일했었지. 이 빵 특별하구먼. 재료를 독특하게 활용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가게에서 나를 좀 써줄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어.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바빠지고 있었고 정숙도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일해요. 김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와 김노인은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기술을 민호에게 전수해 주었고 민호는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김노인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의 PD가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빵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빵이 유명하다고요. 민호는 놀랐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빵에 대한 열정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어머니가 해외에서 배우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재현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빵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숙은 완전히 달라진 빵집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내가 한 거니?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가 정말로 찾은 것은 자신의 재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소중한 재능이었던 것입니다. 빵집 앞에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문 너머로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의 어느 날,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지역 방송에 소개된 후,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민호와 정숙, 그리고 김노인까지 세 사람이 함께 일해도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쌀가루 빵 한 번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벌써 다 팔렸거든. 정숙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민호는 재빨리 앞치마를 메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쌀가루 빵은 이제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호표 빵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빵집이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작업을 멈추고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빵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골든브레드 대표 강대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골든브레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베이커리 체인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숙을 바라봤고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편으로 오시죠. 민호는 강대식을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강대식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의 빵에 큰 관심이 있네. 특히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가 아주 독특해. 우리 골든브레드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자네의 레시피를 우리 회사에서 활용하고 싶어.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네도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강대식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과 이 작은 빵집은 이제 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사장님과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 여기 내 연락처가 있어.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네. 강대식은 자리를 떠났고 민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궁금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민호는 정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큰 기회구나. 민호야, 너의 생각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이 빵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빵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건. 정숙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는 없어. 며칠 후 민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숙이 갑자기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호는 놀라서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분명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김노인은 정숙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정숙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정숙의 모습이 민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몰랐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민호야, 가게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테니까. 김노인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대형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든브레드 곧 오픈.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대식이 제안했던 협업, 거절한다는 답을 아직 전하지 않았는데 골든브레드가 바로 옆에 매장을 열다니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갑자기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식입니다. 우리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사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 골든브레드가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강대식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우리가 새 지점을 열기로 했거든요. 자네와 협업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즈니스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민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대식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위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병원에 있는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이 정말로 협업을 원하는 건지 의심스러워. 혹시 우리 레시피를 알아내려는 건 아닐까?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강대식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든브레드가 바로 옆에 오픈하면 우리 가게는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진심과 정성. 일주일 후 골든브레드가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빵들로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메뉴판에 있는 전통 재료 빵 시리즈였습니다. 민호의 아이디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 레시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노인은 골든브레드에서 산 빵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은 비슷하게 따라했지만 진짜 비법은 없는 것 같구나. 민호의 진심이 담긴 맛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골든브레드의 오픈 이후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손님들은 화려한 골든브레드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문득 민호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근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에서 온 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농장 주인 최 씨는 민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제가 빵을 만드는데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직접 사용하고 싶어서요. 특히 유기농 재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민호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채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식재료만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빵에는 어떤 농장의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작은 카드를 붙였습니다. 이 빵은 최 씨네 농장의 유기농 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빵에 사용된 호밀은 김 씨네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손님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고
환경과 건강에 관심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도 민호의 아이디어에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야.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골든브레드의 화려함에 비해 작지만 진실된 빵집의 매력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 기자가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집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민호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지역 농가와의 협력, 친환경 식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은 빵을 만들고자 하는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을 찾아왔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강대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골든브레드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대식은 직접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 자네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다시 한번 제안하마.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작은 빵집에서 정숙 씨, 김노인 씨와 함께 계속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강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빵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정숙, 김노인은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진정한 제빵사가 되었네요. 정숙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지만 이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구나.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골든브레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작은 빵집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주문이 밀려 있어. 특히 흑미빵은 미리 예약한 손님들이 많구나. 정숙은 예약 전화를 받으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정숙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만들게요. 민호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김노인이 꼼꼼하게 생과자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제 그는 자신감 넘치는 제빵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3사람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직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채용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빵 경험보다 열정을 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 중 민호는 3명의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수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고등학생 태호,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 영철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반죽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빵의 기본은 반죽에 있어요. 민호는 새 청년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정숙에게 처음 배우던 그날을 떠올리며 더욱 따뜻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빵 프로그램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 이 계약서 좀 확인해 주세요. 정숙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부산 중심가 건물의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한 박정숙의 맛있는 빵집이 이제는 정식 매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이 모든 건 민호 덕분이야.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민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호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직님, 새 매장 이름을 정숙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 매장 오픈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특히 희망의 빵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오픈 하루 전날 민호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요? 정숙의 물음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 생각이 문득 나네요. 이모가 저를 쫓아냈던 그날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1년도 넘었네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지금의 민호라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이모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민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모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상태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정원은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가득했고 외벽에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이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민호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이영희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민호, 안녕하세요, 이모.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모를 보는 순간 예전의 분노와 상처가 다시 솟아올랐지만 그것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래?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은 없고 어수선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아니면 커피? 괜찮아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지금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리고 널 내쫓다니.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유산, 결국 다 잃어버렸어. 투자한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이제 이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야.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 대신 이상하게도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집을 나온 게 제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진짜 재능을 발견했으니까요. 이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말하는 조카의 모습에 그녀는 더욱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일 새 매장을 오픈해요. 정숙이의 마음이라고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와보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영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집 문제도요. 이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음 오픈날,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특히 희망의 빵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민호 씨,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은혜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옆에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개업식이 한창일 때 민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이영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민호는 다가가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 특별한 자리 마련해뒀어요. 이영희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오픈 파티가 끝난 후 민호는 정숙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님과 화해하셨군요. 정말 대단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모를 우리 격리 담당으로 고용하려고 해요. 예전에 회계사 일을 하셨거든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호. 몇 주 후, 민호는 지역 농산물 살리기 프로젝트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호가 시작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부들의 정성과 저희의 정성이 만나 더 특별한 맛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으로 방영되었고 민호의 이야기와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단순한 빵집을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골든브레드의 레시피 도용 사실이 언론에 폭로된 것입니다. 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강대식은 민호의 레시피를 몰래 빼내기 위해 스파이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민호는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는 정숙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대식이 직접 정숙의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 시간 좀 있으신가요? 민호는 강대식을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강대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당신의 재능과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강대식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의 행동이죠. 강대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고 민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매장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지금의 희망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디어 제 길을 찾았어요. 별빛 아래 민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제빵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30년 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숙의 마음 본점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제 정숙의 마음은 전국에 37개 매장을 가진 유명 베이커리 체인이 되었고 일본과 싱가포르에도 지점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본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과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새로운 해외 지점 오픈에 관한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민호 대표님,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의 한 조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들어와 알려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희망의 한 조각은 민호가 2년 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점에서 매일 만드는 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봄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따스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숙,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민호입니다. 민호야. 나 이모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정숙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1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오랜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여러 합병증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정숙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부산역에서 처음 만난 그날,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순간들, 힘들 때마다 용기를 준 그녀의 따뜻한 말들, 병원에 도착하자 이모 이영이가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 이모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민호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정숙 씨? 민호가 다가가자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네. 왔어요.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내가 내 삶에 와줘서.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정숙은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줘. 우리가 시작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일정한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민호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숙의 마음,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빵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호는 장례 기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모 이영이는 계속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민호는 한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정숙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상실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민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이건 정숙 씨가 남긴 편지야. 내게 주라고 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민호에게라고 정숙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모가 자리를 비워주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부산역에서 처음 본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 민호,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계속해 주겠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같은 민호. 편지를 읽는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결심과 다짐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정숙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정숙 씨의 이름과 정신을 기리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정숙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은 제빵 기술 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민호가 처음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빵 기술을 배웠고 그중 30명은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재단 개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베이커리 사업을 넘어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식품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는 유기농 농산물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공정한 가격의 재료를 구매하는 착한 소비 운동을 펼쳤습니다. 민호의 활동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숙 씨라는 천사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숙 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한 이 말은 많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 민호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산역 앞 처음 정숙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희망의 빵 축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축제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의 마음, 모든 지점의 직원들과 정숙재단에서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함께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맛있는 빵을 즐기며 정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여성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빵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법,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희망의 빵 축제는 매년 이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정숙 씨의 정신을 기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빵을 나누기 위해서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혼자 부산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선 이곳이지만 민호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과 따뜻한 빵을 건네던 정숙의 미소. 정숙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부산의 하늘은 마치 정숙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숙이 처음 그에게 건네줬던 그 빵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빵을 조금 떼어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헌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정숙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희망의 빵을 세상 곳곳에 전하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렇게 민호는 부산역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희망은 빵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빵처럼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